여러분, 한국식 온돌 난방 시스템이라는 광고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캘리포니아로 이직하며 찾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라는 문구에 반신반의하며 임대한 그의 아파트. 하지만 첫 달 공과금 고지서를 받은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무려 $420. 뉴욕에서 내던 금액의 2배가 넘는 난방비에 속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이 가짜 온돌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그를 진짜 한국 문화의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그의 생활 방식과 세계관까지 바꿔놓은 온돌의 따뜻한 마법,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뉴욕 아파트에서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저는 항상 살짝 놀라면서 서둘러 난방을 올리곤 했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이고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물건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게 제 직업이었고 저는 이 일을 잘해왔어요. 뉴욕에서의 제 삶은 단순했어요.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제 아파트는 꽤 괜찮았지만 겨울이면 바닥이 항상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라는 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치에 맞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물건들이 원래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잘 돌아가는 걸 좋아했죠. 미국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회사에서 저를 캘리포니아로 보낸다고 했죠.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지만 새로운 곳에서요. 캘리포니아는 좋게 들렸어요. 더 따뜻한 날씨, 해변, 그리고 더 이상 얼어붙는 겨울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의 집과 아파트는 매우 비쌌거든요. 저는 몇 주 동안 온라인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딱 맞는 게 없었죠. 아파트가 너무 작거나 직장에서 너무 멀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완벽해 보이는 아파트를. 크기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광고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식 온돌 난방 시스템이 있는 고급 아파트.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저는 온돌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무슨 한국식 난방이라는 건가? 저는 한국에 대해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제 친구가 한 번 일 때문에 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는 한국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난방이 특별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아파트를 멋져 보이게 하려는 마케팅 트릭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난방이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 열은 그냥 열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진 속 아파트는 좋아 보였고 저는 살 곳이 필요했어요. 임대료가 다른 비슷한 아파트보다 낮았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의아했죠. 하지만 이사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그 아파트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기뻐하면서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죠. 그는 다시 온돌 난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가 그걸 좋아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전화 통화 중이어서 그가 볼 수 없다는 걸 잊고 있었죠. 저는 무슨 외국 난방 시스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살 곳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아파트는 중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좋은 위치, 충분한 공간,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 무슨 이상한 한국 난방이 있든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뉴욕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발밑의 바닥은 차가웠죠. 캘리포니아에 대해 생각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날씨와 난방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았더라면요. 하지만 모든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문을 잠그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따뜻함, 문화, 그리고 제 자신의 고집스러운 마음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요. 캘리포니아 아파트에서의 첫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바닥에 밝은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전혀 차갑지 않았어요. 맨발로 밟으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발을 살며시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죠. 아파트 전체를 걸어다니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다르네. 따뜻한 바닥 위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생각했죠.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이 이상한 새로운 느낌을 즐기고 있었어요. 뉴욕에 있을 때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가끔은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바닥에 직접 앉기도 했죠. 그 따뜻함이 저를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이 온돌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다르긴 했지만 좋은 느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공과금 고지서였죠.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열었는데 제가 본 숫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420달러.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난방비로 420달러라고요? 훨씬 더 추운 뉴욕에서 내던 금액의 2배가 넘는 거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광고에서는 공과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2배가 됐잖아요. 속은 기분이었어요. 거짓말을 당한 것 같았죠. 바로 부동산 매니저에게 전화했어요.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건 약속된 것과 다르다고 말했어요. 이 온돌 시스템은 돈을 절약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러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죠. 며칠 후 관리인이 제 아파트로 왔어요. 모든 것을 살펴본 후 그는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 아파트에 있는 시스템은 진짜 온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한국식 온돌이라고 불리는 전기 바닥 패널이었을 뿐이었죠. 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바닥 아래 숨겨진 비싼 전기 난방일 뿐이었죠. 화가 나면서도 묘하게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회의적이었던 게 맞았던 거죠. 이 한국 난방은 결국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국적인 척하는 평범한 전기 난방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난방비가 제 모든 저축을 먹어치울 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온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정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혼란스러웠죠. 그때 직장에서 에밀리를 만났어요. 그녀도 엔지니어였지만 저와 달리 전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제 난방 문제를 언급했더니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에밀리는 작년에 한국에 갔었다고 말했어요. 진짜 온돌 난방은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죠. 전통적인 온돌은 집 한쪽 끝에 불을 피우고 그 열이 바닥 아래 돌 통로를 통해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대요. 현대 온돌은 대신 온수 파이프를 사용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고 했어요. 그녀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난방 시스템이 정말 현대 미국 난방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진짜 온돌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인 시공업자 김 씨라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비쌀 테니까요. 게다가 이 한국 시스템이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정말 더 잘 작동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공과금 고지서를 받고 첫 번째만큼이나 높은 금액을 보았을 때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 씨를 만나보기로 했죠. 김 씨는 조심스러운 동작과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의 영어는 억양이 강했지만 설명은 명확했어요. 그는 제 바닥 난방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관리인이 말한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온돌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김 씨는 진짜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표를 보여주었어요. 온수 파이프가 바닥 전체에 열을 고르게 퍼뜨리고 그 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방출되는 원리를 설명했죠. 비용 계산과 효율성 등급도 보여주었어요. 숫자는 좋아 보였지만 진짜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처음에 돈이 많이 들 거였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파이프와 콘크리트를 깔아야 했죠. 큰 결정이었어요.
3일 동안 고민했어요. 예산을 검토하고 더 많은 질문을 했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전화로 김 씨에게 말했어요. 합시다. 하지만 이거 정말 잘 돼야 해요. 전화를 끊으면서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이해도 못하는 외국 난방 시스템에 많은 돈을 낭비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곧 바닥이 뜯어지고 제 아파트는 공사장이 될 참이었죠. 모두 난방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었어요. 제 아파트는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작업자들이 아침 일찍 와서 바닥을 뜯기 시작했거든요. 소음이 끔찍했어요. 드릴 윙윙거리고 망치가 쿵쾅거리고 남자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서로 소리치고 있었죠. 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 차서 그들이 일하는 동안 저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방을 싸서 에밀린의 집으로 갔죠. 온돌 설치가 끝날 때까지 머물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호텔은 제 예산으로는 너무 비쌌어요. 특히 새 난방 시스템 비용을 지불한 후에는요. 매일 제 아파트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작업이 단지 난방을 위한 것이라니 믿기 힘들었죠. 뉴욕에서 난방은 간단했어요. 라디에이터를 켜면 그게 다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제 바닥 아래에 파이프 네트워크 전체를 깔아야 했어요. 김 씨에게 계속해서 물었어요. 이게 정말 잘 작동할지 확실하냐고요. 매번 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한국 가정을 따뜻하게 해왔다고 말했어요. 가장 추운 겨울에도 말이죠. 그를 믿고 싶었지만 제 집이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어요. 에밀리는 제 새 난방 시스템에 대해 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작년 겨울 서울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때 온돌 바닥이 있는 전통 한옥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평생 그렇게 잘 잔 적이 없었대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밖에 눈이 내리고 있을 때도 집 전체가 아늑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상상해보려고 했지만 제 아파트의 공사 현장 같은 모습을 보면 그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다 큰 실수면 어쩌죠? 이 모든 돈을 쓰고도 시스템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밤에 에밀리의 소파에 누워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엔지니어인데 이렇게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잘 작동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고수했어야 했어요. 미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익숙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 씨가 전화해서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말했어요. 모든 파이프를 깔고 그 위에 새 콘크리트를 부었으며 이제 맨 위에 최종 바닥재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곧 시스템을 테스트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거라고 했어요.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시스템이 준비됐대요.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죠.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뭘 보게 될까요? 제 집이 예전과 같은 느낌일까요? 이 비싼 실험이 가치가 있을까요?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였어요. 작업자들이 뒷정리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새 바닥이 아름다웠어요. 매끄럽고 완벽해 보이는 밝은색 나무였죠. 김 씨가 새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줬어요. 놀랍도록 간단했죠. 벽에 작은 패널이 있어서 거기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바닥이 완전히 따뜻해지려면 몇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따뜻해지면 열이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설명했어요. 참을성을 가지라고 했어요. 온돌 난방은 미국 난방 시스템처럼 뜨거운 공기를 내뿜지 않는데요. 대신 바닥 전체를 천천히 데우고 그 바닥이 방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따뜻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한국인들이 왜 이 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김 씨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모든 공사 소음 후에 이상하고 조용하게 느껴졌죠. 신발을 벗고 양말 차림으로 새 바닥을 걸어봤어요. 아직 그리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온도를 설정하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죠. 점차적으로 발 아래 바닥이 따뜻해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아파트 전체가 달라졌어요.
열이 일반 히터처럼 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어디에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일주일 넘게 만에 처음으로 제 침대에서 잤어요. 평소 난방을 틀면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호흡이 더 편했고 따뜻함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잘 잤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몇 달 만에 가장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시험은 다음 공과금 고지서를 받을 때 올 거예요. 이 모든 수고와 비용이 실제로 돈을 절약해 줄까요? 아니면 더 편안하게 난방비를 낭비하는 방법을 만든 걸까요? 기다려봐야겠죠. 하지만 그날 아침 따뜻한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절약해주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느낌이었어요. 매일 아침 아파트에서 깨어날 때마다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었어요. 피부가 더 이상 건조하고 가렵지 않았고 코도 막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자꾸 바닥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바닥에 앉은 적이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바닥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곳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TV를 볼 때 베개를 가지고 바닥에 앉곤 했어요. 가끔은 업무 서류도 바닥에 펼쳐놓았어요. 따뜻한 바닥이 마치 친구가 앉으라고 초대하듯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우편 트럭이 밖에 멈추자 급히 달려가 봉투를 받았죠. 그 안에는 진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첫 번째 공과금 고지서가 들어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어요. 198달러. 확인하려고 두 번이나 읽어야 했어요. 198달러. 이전에 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여전히 고지서를 손에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김 씨에게 전화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했어요. 그저 웃으며 이것이 진짜 온돌 시스템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죠. 열이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를 데우려고 하는 일반 히터보다 시스템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에밀리가 방문했을 때 의자를 권하기도 전에 그녀는 신발을 벗고 마치 평생 그렇게 해온 것처럼 다리를 꼬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녀는 이것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주 앉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바닥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 했죠. 가족들은 바닥에 모여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게임을 한다고 했어요. 난방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가구를 중심으로 집을 설계하잖아요. 소파, 의자, 침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온돌이 있는 집에서는 바닥 자체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큰 가구처럼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문제를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시 김 씨에게 전화했어요. 이 전통적인 한국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했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난방 방식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 가족들은 따뜻한 바닥에 모였다고 했죠.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 앉아서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낸대요. 따뜻한 바닥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였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책과 글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도 보고 심지어 한국 음식도 요리해봤어요. 며칠 후 복도에서 이웃존을 만났어요. 그는 높은 난방비에 대해 불평하면서 자기 아파트의 전기 바닥 난방이 돈을 너무 많이 쓰게 한다고 말했죠.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제 진짜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로 제 공과금 고지서를 보여줬고요. 존은 흥미로워 보였어요. 김 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죠. 제 요금이 낮아졌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두 이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주 건물 관리인이 로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여러 주민들로부터 제 난방 시스템에 대해 들었다고 했죠. 다른 아파트의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제공할지 고려하고 있어서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온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시스템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웃들에게 공과금 고지서를 보여주고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어떻게 전기 시스템보다 아파트 전체를 더 잘 데울 수 있는지 도표를 그려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주말에 에밀리와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예전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했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온 것은 뭐든지 미국 기술에 비하면 이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온돌 시스템은 단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더 나았어요.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따뜻한 바닥 하나씩 문화관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날 밤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단 하나의 작은 변화, 그저 집을 데우는 다른 방법이 어떻게 제 눈을 완전히 다른 문화로 열어주었는지 생각했어요. 때로는 최신 것이나 심지어 미국의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지혜가 수세기 동안 검증된 전통에서 온다는 것을요. 바닥에 손을 대고 손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사람들이 삶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는 메일의 알림이었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지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건물 관리인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주민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한국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제 경험을 모두에게 들려주길 원했죠. 처음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온돌이 제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임이 열리는 날 밤, 우리 건물의 커뮤니티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자줄에 앉아 모두 제가 서게 될 작은 연단을 향해 있었죠. 관리인이 저를 소개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봤어요. 이들은 제 이웃들이었죠. 저처럼 엄청난 난방비 없이 편안한 집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호흡을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 난방이 미국 난방보다 더 나쁠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죠.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있는 진짜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예전 고지서와 새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하고 있는지 증명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온돌이 제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했죠. 이제 더 자주 바닥에 앉게 됐다는 것, 밤에 더 잘 잔다는 것, 아파트의 공기가 더 신선하고 덜 건조하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제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했어요. 예전에는 미국식 방법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다른 문화들도 그들만의 현명한, 어떤 것들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을 마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몇몇은 메모까지 하고 있었죠. 관리인이 질문이 있는지 물었을 때 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모두가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줄이 생겼어요. 한 이웃은 김 씨의 전화번호를 원했고, 다른 이웃은 언제 제 아파트를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셋째는 온돌이 자기 아이의 알레르기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했죠. 가장 신나는 소식은 건물 관리인에게서 왔어요. 제 온돌 시스템의 성공과 다른 주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건물 내 모든 아파트에 공식적인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온돌 설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더 좋은 건 그 프로젝트에 제가 자문을 해주길 원한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김 씨가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어요. 그의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늘어나는 온돌 설치를 감당하기 위해 직원을 3명이나 더 고용했대요. 많은 의뢰가 우리 건물에서 왔지만 소문이 다른 건물로도 퍼지고 있었죠. 김 씨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름다운 빨간색과 파란색 디자인이 있는 전통 한국 방석이었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을 때 쓰라고 했죠. 그의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 방석을 놓았어요. 그 위에 앉아서 아래에서 느껴지는, 이제는 익숙해진 바닥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한국 난방이라는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그 첫날부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큰 소식이 있다면서 회사에서 그녀를 업무 프로젝트로 서울에 보낸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기념품을 원하는지 물었죠.
답장을 치면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물건은 필요 없고 한국의 지혜를 더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문화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아파트를 둘러보며 제 삶을 분명히 변화시킨 발밑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따뜻한 바닥은 이제 그저 집을 데우는 방법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 가정에 의문을 갖고 다른 생각들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는 메일의 알림이었죠. 캘리포니아에서 찾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더 나은 직업이나 더 멋진 아파트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한국 가정을 따뜻하게 해온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교훈일 줄 누가 생각했을까요? 따뜻한 바닥에 손을 얹고 손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부드러운 열기를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온돌의 팬이 아니었어요. 뜻밖에도 저는 미국의 제 작은 구석으로 한국의 지혜의 따뜻함을 전파하는 전령사가 되어 있었죠. 온돌과의 만남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었어요. 때로는 최고의 혁신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야 감사할 만큼 똑똑해진 고대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따뜻한 깨달음일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